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학 의사, 연구하는 의사 닥터준입니다. 저번에 이것 잘못 먹으면 뇌경색 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편을 했었죠. 생리통이나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이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소염제를 계속 꾸준하게 드시거나 과량으로 드시면 뇌경색이나 혈관 질환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. 굉장히 많은 댓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, 근데 제가 보고 가장 많이 본 거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어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가끔 있다 그러면 가끔씩 한번 드시는 건 괜찮아요. 뭐 이지엔이나 이부프로펜이나 뭐 덱시부프로펜이나 가끔 먹는 건 괜찮거든요. 그거 그렇게 가끔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막 큰일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에 뭐 보름 정도가 그 생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이 있다거나, 아니면 일주일 정도 증상이 있지만 너무 심해서 하루에 보통 많아봐야 3-4알 먹으면 괜찮은데 초과 한도를 넘어서 막 6알, 8알 막 이렇게 먹는 분도 있어요. 어떤 분은 10알까지 드시더라고요. 그거는 그 허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게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한 그 솔루션은 오늘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타이레놀이죠. 타이레놀. 그 타이레놀 중에서도 그 8시간 지속형 고용량 타이레놀이 있어요. 650mg짜리. 가격도 굉장히 싸고,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되게 싸거든요. 보험도 되고. 근데 이게 1일 최대 용량이 4g이니까 하나가 이제 650mg이니까 0.65g이죠. 그러니까 하루에 고용량 타이레놀을 한 6알까지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아주 심한 감기나 몸살이 오신 분들을 한 번에 2알 정도를 처방을 하면은 굉장히 증상이 빨리 가라앉습니다. 그래서 타이레놀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활용을 하시고, 근데 타이레놀은 또 간 독성이 있죠. 이것도 댓글에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.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댓글이 없는 게 없어요. 간 독성을 해독하는 방법은 타이레놀을 처방받을 때 객담, 그러니까 거담제, 아세틸시스테인을 같이 받는 거예요. 원래 감기약 처방에 타이레놀, 에나틸시스테인, NAC라고 얘기할게요. 같이 처방돼서 나오는데, NAC를 약정에서 찾아보면 타이레놀에 의한 간 독성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간 해독제로 쓰이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미백 작용, 그다음에 우리가 해독에 중요한 그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쓰이는 게 NAC예요. 근데 처방을 받으면 한 알에 200mg이니까 하루에 한 3알씩 한 달치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,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물론 뭐 조제료나 다른 게 붙겠지만. 그래서 그렇게 타이레놀 고용량이랑 NAC를 같이 드시는 방법, 일단 첫 번째 하나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소염 진통제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아셀렉스를 처방받는 방법인데, 그걸 첫 영상에서 끝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. 근데 아셀렉스를 막상 처방받으러 가니까 잘 처방을 안 해주더라, 그런 게 있는데, 아셀렉스를 어떻게 처방받냐면은 아셀렉스는 보험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까다로웠는데 요즘엔 좀 완화가 됐어요. 옛날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만 됐는데 이제는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처방이 가능한 거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, 속이 안 좋거나 뭐 위장 출혈력이나 위장병 증상이 있었을 때, 두 번째는 대량의 엔세이드를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.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. 그러니까 진료 받으실 때 내가 대량의 엔세이드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완화가 안 되더라,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보험 기준이 되고, 그 다음에 그냥 엔세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, 그러니까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보험 기준이고, 너무나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보험 기준이에요.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보험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, 가장 위장장애가 적다고 알려진 그 콕스2 이니비터, 세레브렉스 이런 거보다도 100분의 1 용량으로 그 이상의 진통소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꾸준히 드셔도 안전한 약이니까 요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는 거죠. 저희 영상에 닥터진호 생리통 이렇게 치면 사실 좀 나와 있어요.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, 뭐 고용량 요오드 한 25mg씩 드신다든지, 평상시에 뭐 인스턴트나 프라이드한 뭐 치킨이라든지 염증 유발하는 거, 설탕이라든지 뭐 가공식품 이런 건, 밀가루 이런 건 당연히 줄여야겠죠. 그게 다 염증의 요인이니까.
그리고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 바르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2g 이상의 오메가3, 그 다음에 아마씨 오일을 한 숟갈에 한 15cc 되거든요. 그걸 이제 한 숟갈씩 드셔도 돼요. 오메가3나 아마씨 같은 거 두 개 다 드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달맞이 종자유, 오메가3와 달맞이 종자유 두 가지 다 같이 드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. 달맞이 종자유가 생리전 증후군 없애는데 효과가 좋죠. 이런 거만 하셔도 생리통이 거의 없어지시거든요. 식이만 잘 하시면. 물론 이제 저탄수 이런 것도 중요하죠.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방법이 또 중요하고, 마지막으로 아스피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러면 아스피린은 어떤가? 근데 아스피린은 논란이 많이 됐고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. 아스피린으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2017년 기준으로 3,000명이 넘습니다. 출혈 부작용으로. 그게 출혈이라는 게 뭐 위장 출혈도 있고 뭐 뇌출혈도 있고 하겠죠. 그래서 사실은 3,000명 이상 사망을 한다는 얘기는,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독감이 한 번 돌면은 뭐 몇백 명 사망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수치거든요. 그래서 아스피린은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. 그래서 언급을 안 했고, 2014년에 여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심혈관계 사망률을 한 6% 정도 감소시키고, 근데 위장 출혈은 55% 증가시키고, 그 뇌출혈은 한 34% 정도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득보단 실이 더 큽니다.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그 아스피린을 막 옹호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, 그런 컨텐츠만 보고 아 이게 다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건강에 좀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엔세이드가 위험하다, 뭐 이지엔이나 이부프로펜이 위험하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대신 드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물론 아스피린의 좋은 작용은 항암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암 대사 치료를 할 때는 아스피린 소량을 쓰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럴 때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.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스피린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스피린은 알러지가 많은 것도 아시죠? 쇼크도 많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 솔루션들을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세 번째, 원인을 바꾸는 거. 이게 기능학적인 치료 방법이고, 안 되는 분들은 1번 타이레놀 NAC 조합, 2번 아셀렉스 처방받는 거 이렇게 해보시고, 4번째 아스피린 좀 피하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생리통을 또 생리전 증후군을 좀 완화시키는 이제 건강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로 찾아뵐게요.